엘친의 가장 큰 업적은 푸틴이다. 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진짜 러시아다 에따라시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엘친은 1991년 러시아의 초대 대통령이 된 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변화를 원했던 국민들은 엘친에게 열광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중앙집권적인 사회주의 경제에 대해 회의감이 팽배했었고 소련 경제체제를 모방했던 남미와 동유럽은 미국의 경제학자를 초청해 빠르게 자본주의로 전환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소위 충격요법이라는 미국의 처방을 받고 경제가 회생하는 것을 본 엘친도 신진 세력으로 경제팀을 꾸리고 미국의 자문을 구합니다. 신자유주의 학파였던 36살의 경제학자 예고르 가이다르를 총리로 임명하고 미국이 제안한 자율가격제와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충격요법을 실시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반개혁파가 장악한 러시아 의회는 이런 움직임에 사사건건 반대를 했고 그래서 젊은 가이다르는 더욱 조바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추진된 충격요법의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민영화된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발급했지만 민영화할 기업들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고 국민들은 바우처의 가치를 몰라 담배 한 보루에 팔기도 했습니다. 결국 급격한 민영화 과정에서 국가 기관 산업들이 헐값으로 매각되었고 이로 인해 엄청난 부를 거머쥔 올리가르히라는 신흥재벌들이 탄생했습니다. 한편 즉각적으로 시행되었던 자율가격제로 물가가 폭등합니다. 가이다르는 2배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예상했지만 수십 배 이상 물가가 폭등했고 루브라의 가치는 끝도 없이 추락하여 러시아 국민들은 구매력을 급속하게 잃어갔습니다. 예금은 휴지 조각으로 변했고 임금체불과 사회복지 예산까지 삭감되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불과 1년 만에 빈곤과 실업의 늪에 빠져야 했습니다. 범죄율이 급증하고 급속히 소득이 양극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경제개혁이 삐걱대자 인민대의원 대회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던 소련 공산당의 잔존 세력과 민족주의 성향의 반엘친 세력의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엘친은 1993년 9월 인민대의원 대회를 폐지하고 상하 양원제 신설과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넣은 개헌을 추진합니다. 이에 반엘친 세력들은 크게 반발하고 이는 위헌이라며 엘친의 탄핵을 결의 국회의사당을 점거,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 1993년 10월 엘친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갑부대에게 국회의사당을 포격할 것을 명령합니다. 불과 2년 전 탱크 위에 올라가 쿠데타 세력의 국회의사당 포격을 저지했던 엘친이 이제는 거꾸로 탱크로 국회의사당을 포격하는 역사적인 아이러니를 보여줬습니다. 군대가 엘친을 지지하면서 빠르게 상황을 진압할 수는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상자가 나오면서 국민들은 엘친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한편 분리 독립을 선포하려는 체첸 공화국을 제압하기 위해 1994년 엘친은 무리하게 체첸으로 군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오히려 체첸군에게 큰 피해를 입고 1996년 굴욕적으로 패배를 시인했습니다. 세계적인 군사력을 자랑하는 러시아가 일개 지방인 체첸에게 패배한 것은 러시아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엘친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상 문제가 제기되면서 더욱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차기 대선을 앞둔 1996년 엘친의 지지율은 5% 전후였습니다. 잇따른 실정에 건강 문제까지 겹쳐 엘친은 재선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소련의 부활을 외치는 공산당의 수장 겐나디 주가노프의 당선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긴장했고 엘친의 재선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소련의 부활은 국영기업들을 차지한 올리가르히도 바라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올리가르히, 엘친 모두 서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미국의 선거 전문가들의 조언, 올리가르히들의 막대한 자본, 그리고 엘친이 전국을 돌며 펼친 선거 유세로 지지율을 급속도로 끌어올리면서 결국 엘친은 제2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거품 지지율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엘친의 두 번째 임기도 순탄치 못했습니다. 엘친은 올리가르히들이 선거 자금을 주는 대가로 러시아의 기간 산업을 나눠주겠다는 배당을 위한 융자라는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를 개혁이라 불렀지만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범죄와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Potanin had won Norilsk nickel, and with it, a third of the world's nickel. For a company with annual sales of $2.5 billion, Potanin paid just $170 million. I felt a great feeling of victory.
Many years later came feeling of great responsibility because when you win, you become responsible for everything what is going on. But it came a little bit later.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올리가르히의 부하 권력을 더욱 강화시키게 됩니다. 또한 1998년에는 아시아발 외환위기의 여파로 결국 외채에 대한 채무 불이행, 즉 모라토리움까지 선언하는데 이때 실시한 은행계좌 동결로 시민들은 다시 한번 구매력의 극감을 맛보았습니다. 1990년 당시 5,300달러였던 1인당 GDP가 1998년에는 1,600, 7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옐친이 소련의 문제점을 타파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바람과는 달리 오히려 집권기간 내내 러시아를 더욱 공공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조언대로 했던 충격요법으로 러시아 경제는 양극화되고 소련 시절 쌓은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면서 러시아는 1990년대를 통틀어 기나긴 불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 대부분 옐친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러시아 사람들은 미국이 이를 방조 혹은 조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6년 대선은 지금도 러시아에서 미국이 만든 부정선거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고르바초프는 본인의 자서전에서 미국은 개혁에 성공한 소련이나 민주주의 러시아보다는 옐친이 이끄는 망한 러시아가 더 다루기 쉽다고 판단하고 옐친에게 모든 지원을 집중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러시아 사람들은 옐친이 한 일 중 가장 큰 업적으로 푸틴을 후계자로 세운 것을 꼽습니다. 집권기간 내내 실정만 남발했던 옐친이 마지막으로 한 결정이 바로 당시 총리였던 푸틴에게 권력을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Я ухожу. 아직 임기가 3개월가량 남아있었지만 1999년 12월 31일 옐친은 전격적으로 전 국민에게 자신의 사임을 발표하고 푸틴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세웁니다. 당시 총리로 체첸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푸틴에 대해 러시아 국민들은 강력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2000년 3월 대선에서 시나리오대로 제3대 러시아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푸틴은 위대한 러시아 재건을 내걸고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올리가르히들을 통제하고 석유가스 등 기간 산업을 다시 국유화하면서 경제적으로도 국민들에게 신임을 얻었습니다. 올해로 푸틴이 집권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장기 집권에도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7월 1일에는 그의 임기를 다시 한번 연장할 수 있는 개헌 국민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의 장기 집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푸틴의 종신 집권을 열어줄 이번 개헌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90년대 옐친이라는 무능한 지도자를 경험하면서 강력한 푸틴에게 더욱 끌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월 1일 개헌 투표의 결과와 푸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진짜 러시아를 알고 싶으시면 구독,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이상 에따라시아였습니다.